안녕하세요.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어느덧 벌써 9월 셋째 주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더워서 이제 밖에 창문을 꼭 열고 잤었는데 선생님이 이제는 창문을 열어두면은 새벽에 추워서 닫아야겠더라고요. 벌써 가을이 왔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네, 시원한 고독의 계절이죠. 그렇죠? 요즘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조만간 등교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에 배웠던 수요 법칙, 수요 곡선, 그리고 공급 법칙, 공급 곡선의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 오늘 살짝 복습을 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등교했을 때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 거니까 오늘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71페이지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몇 학생들이 질문을 좀 해서 선생님도 조금 설명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이제 이제 수요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알 거예요. 사고 싶은 욕구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헷갈려 하는데, 그렇다면 이때 수요량이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수요량은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 즉 사고 싶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사고 싶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고 싶어하는 물건의 총 수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1,000원일 때 사고 싶어하는 물건의 숫자가 몇 개가 있을 텐데 그것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합쳐 놨더니 그게 수요량이 된다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물량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이론상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만약 이 제품의 가격이 1,000원일 때 몇 개 사고 싶어? 그럼 이제 답변을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양을 합쳐서 나오는 게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 조금 선생님이 이제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할 수도 있게끔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수요량이라는 것은 사고 싶어하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요, 사고 싶어하는 물건의 수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100개를 사고 싶을 수도 있겠고 10개를 사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합친 물건의 양을 우리는 수요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다면은 수요량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시 복습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수요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수요 법칙. 교과서에서는 음의 관계, 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반비례 관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기를 한번 곁들여 볼게요. 필기를 곁들이자면은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또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럼 지금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화살표 방향들이. 그렇죠. 그래서 둘의 관계가 마이너스의 관계, 반비례 관계,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이죠. 즉 이러한 관계가 바로 수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는 이 법칙을 우리는 수요 법칙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공급으로 넘어가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공급량의 의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팔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팔고자 하는 물건의 수량을 의미하고요. 보면은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는 공급량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공급 법칙에 대한 이야기 하자면은 가격이 상승할 때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은 공급량은 증가하죠. 또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때는 공급량이 감소하죠. 이런 식으로 가격과 공급량의 화살표가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 법칙은 플러스 양의 관계 혹은 비례 관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 때 수요 곡선은 이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해서 우하향,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해서 우상향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설명을 덧붙여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다음 단원을 좀 이해하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원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복습을 확실하게 해둬야지만이
다음 단어를 이해하는 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랑 지금 71쪽을 보고 있는데 좀 페이지 좀 넘어가서 오늘은 73페이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73페이지 아마 지난 시간에 같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오늘 여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 73페이지에서 특히 요 부분 있죠? 지금 여기 큰 부분, 요 부분은요 수행평가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이번 사회 논술형 수행평가는 그러니까 수행평가 자체가 논술형인데 그 안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걸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잘 따라와 줘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사실 점을 찍고 그래프 그리는 거는 수학 시간에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굳이 그것까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조금 웃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좀 천천히 좀 해볼게요. 대신에 오늘 수업은 문제를 좀 많이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1번, 2번, 3번을 이제 해볼 건데 선생님이 풀기 전에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쁜 친구들은 그냥 지금 당장 하시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은 그 방법을 좀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용 보면은 위에 있는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 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좀 그려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수요 곡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교과서대로 빨간색 걸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수요 곡선을 그릴 때는 빨간색 걸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격이 1,000원, 가격이 1,000원일 때 여기 나와 있죠.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 얼마, 1,500원일 때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하나씩 점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또 먼저 가격 1,000원일 때로 가겠습니다. 1,000원. 1,000원일 때는 수요량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가격이 되게 싼 편이겠죠. 그랬을 때는 수요량이 지금 현재 25만 개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여기다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일 때는 25만 개. 그 다음에 가격이 1,500원일 때는 수요 법칙에 의해서 조금 수요량이 주네요. 20만 개로 줄고요. 그 다음에 2,000원일 때는 15만 개, 2,500원일 때는 10만 개, 3,000원일 때는 5만 개로 수요량이 줄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제 그 점들이 이어진 점을 찍은 거고 이 점들을 이은 것이 바로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조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그냥 D라고 쓸게요. 디맨드, 수요 곡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파란 색깔로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는 공급 곡선에 대한 걸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공급량 먼저 보면은 마찬가지로 1,000원일 때부터 한번 볼게요. 1,000원일 때는 값이 싼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들이 별로 공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가격이 1,000원일 때는 공급량이 맨 처음에는 5만 개입니다. 근데 가격이 점차 올라가면서 10만 개, 그 다음에 여기는 겹치겠죠. 15만 개, 그 다음에 20만 개, 그 다음에 25만 개로 이렇게 늘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때 여기를 역시나 직선으로 이을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바로 S, 서플라이, 공급 곡선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리는 것은 사실 수학 시간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1번은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은 역시나 아래로 내려가는 우하향하는 반비례, 그렇죠? 반비례가 더 특징이겠죠. 뭐랑 가격이랑 수요량이랑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다라고 그런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번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문제 읽어보니까 이 초콜릿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얼마인지를 한번 써달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균형을 어떻게 찾냐라고 말했냐면은 균형은 어디냐라고 했냐면은 두 그래프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을 시장의 균형점이라고 했어요. 지금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지점이 바로 균형점이에요. 무슨 뜻이냐요? 이 지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15만 명이 사고자 하는 그 물량이 15만 개이고요. 또 팔고자 하는 물량이 15만 개예요. 그러면은
그걸 다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만족하는 순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팔고자 하는 양, 사고자 하는 양이 정확히 일치하니까요. 어쨌든 그랬었을 때 우리는 이 점을 우리는 시장의 균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얼마냐? 균형 가격은 쉽겠네요. 그냥 보면 그래프를 읽으면 되니까 2,000원이라고 우리가 쓰면 되겠고, 균형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15만 개라고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는 풀 수 있겠고, 세 번째 문제로 갈 건데, 세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요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풀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 균형점이 요 지점인데 초콜릿의 가격이 1,500원 혹은 2,500원일 때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보자 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그래프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두 개가 똑같은 얘기예요.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이 곧 그래프상에서도 동일하게만 나타나야지만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무슨 얘기인지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멈추고 풀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한번 상식적인 수준 첫 번째 방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균형 가격이 2,000원일 때 첫 번째 1,500원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500원이라는 가격은 균형 가격 2,000원보다 싼가요? 비싼가요? 싸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가격이 생각보다 싸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평균 시세보다 물건의 가격이 싸니까 수요자들이 기분이 좋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생각해 봤었을 때 수요량은 늘까요? 줄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반대로 공급자들은 물건을 싼 가격에 팔기 싫을 테니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과가 되는 것은 수요일까요? 공급일까요?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겠지만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것은 당연히 수요가 초과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고자 하는 물건이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제품이 모자라니까 누구랑 경쟁이 발생하냐? 수요자들은 물건을 사고 싶어도 팔려는 사람이 없으니 수요자들 간 경쟁이 나타나겠죠. 선생님이 지난 영상에서 BTS 티켓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너무 값이 싸면은 이걸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시장, 초콜릿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물량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급자들한테 가서 내가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자기한테 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다시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올라간다? 균형 가격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한 거예요. 가격이 조금 싸면은 수요자들이 좋아할 것이고, 그러면 수요자들이 초과될 것이고, 그럼 수요자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품이 모자라서 수요자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렇죠?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거의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그래프 해석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만 보고 현재 가격이 균형 가격이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2,000원을 그냥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2,000원인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는 가격이 1,500원이라고 합니다. 1,500원. 선생님 한번 줄을 한번 쳐볼게요. 1,500원이라고 한다. 가격이. 그랬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00원일 때의 공급량은 얼마죠? 공급량은 10만 개. 1,500원일 때 수요량은 20만 개. 그러면 20만 개가 많아요? 10만 개가 많아요? 그렇죠. 20만 개가 많은 거죠. 그럼 뭐야? 어디가 초과했어요? 수요가 초과한 상태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량이 지금 공급량을 초과했다. 초과 수요 상태다. 그러면 이 뒤부터는 아까 1번의 풀이 방식과 동일합니다. 수요가 많은 상태,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수요자 간 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가격이 계속 오를 겁니다. 어디까지 오르냐? 여기 1,500원이었던 이 가격선이
2,000원이라는 선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푸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완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 둘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을 좀 하면서 풀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큰 생각 없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냥 눈으로만 봐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편한 방법대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답을 한번 맞춰 봐야겠죠. 여기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일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네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네요.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싸니까, 그렇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수요자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수요자 간 경쟁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두 번째 문제 이어서 풀게 바로 2,500원일 때, 사실 이건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어렵지 않겠지만 반대의 상황일 때는 그냥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2,500원일 때 수요는 10만 개, 공급량은 20만 개. 그럼 당연히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네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초과 공급은 곧 공급자가 많다는 얘기니까 공급자들이 경쟁을 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풀 줄 알아야 한다라고 보면은 되겠어요. 왜냐면 이 문제 마스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수행평가에도 나올 것이고 지필평가에도 나올 겁니다. 물론 숫자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수요량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선생님 이거 대충 풀다가 틀릴 뻔했어요. 정답은 뭐냐면은 X입니다. X. 왜냐면 이 내용은 일정한 가격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요거는 수요예요. 수요. 그래서 여기 수요량이란 말을 빼줘야지만 정답입니다. 수요량은 그 어떤 일정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두 번째, 수요 법칙에 따르면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반비례한다로 둘의 관계가 음의 관계다. 그래서 맞고요. 세 번째, 공급 법칙이란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이 양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며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시장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때 가격을 기역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한다. 엄청 뭐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기억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균형 가격. 두 번째 니은 볼게요. 그러면은 이 가격에서 거래되는 양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찬가지로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4-2 단원이 끝이 나요. 시장 가격의 결정.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런 선생님이 조금 아쉬워서 혹은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4문제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필평가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면 너무 쉬울 것 같지만 오늘 좀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또 너무 쉽게 내면 여러분들 점수가 너무 높아지니까 조금 곤란함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4문제 정도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선생님이 이 공지사항 게시판에 한글 파일과 PDF 파일로 올려두었어요. 인쇄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A4 용지 풀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이 찍다 보니까 한 20% 정도 찍은 것 같은데 중간에 목이 아파가지고 잠깐 물 마시려고 잠깐 영상을 끊었다 갑니다. 별 얘기를 다 하죠. 어쨌든 형성평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멈췄다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수업 시간이 45분으로 풀로 차지 않을까 싶은데 또 45분 풀로 차면 또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친구들이 저랑 그냥 같이 시작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다 풀고 저랑 다시 문제를 푸는 것으로 가정을 해보고 저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수요와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러니까 하나만 고르는 건 아닌가 봐요. 지금 보기를 보니까
불편한 문제네요. 그렇죠? 다 골라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기억. 수요자는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맞는 얘기 같아요. 뭐 별 나쁜 문장은 아닌 것 같고 맞는 걸로 합시다. 두 번째, 수요는 파란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파란 색깔로. 수요는 일정 기간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것도 뭐 맞는 것 같아요. 뭐 일정 기간 동안 뭐 상품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디귿. 수요량은 각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사려는 구체적인 양을 말한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죠. 수요량은 어떤 사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려고 하는 그 물건의 수량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아마 맞지 않나 싶어요. 답이 나온 것 같은데 리을 한번 볼게요. 수요 법칙에 따르면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아마 틀렸겠죠. 둘의 관계는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엄청 쉽죠? 그렇죠? 수요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보니까 이제 곡선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우하향. 선생님 우하향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거는 이제 한자 수업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그거에 대한 설명까지 해줄 수는 없겠는데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하향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지울게요. 수요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우린 틀린 걸 찾아야 되니까 두 번째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이것도 맞는 얘기. 세 번째,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이 증가한다. 요점 한번 볼게요. 요점 공급 곡선 볼게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럼 공급량은 증가하게 되네요.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또 맞고요. 4번,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방금 1번 문제에서 풀었던 똑같은 낚시 문제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문제. 이제 같은 방향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또다시 4번이 되겠네요. 5번만 볼게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 가격이, 그쵸, 균형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도 5번도 넘어가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쉽죠. 세 번째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 3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아이스크림의 수요 공급에 대한 이 이야기인데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옳게 연결한 것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수업에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을 균형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고요. 아까 교과서 73페이지에서 봤었던 표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점들만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우리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균형이라는 것은요. 균형이라는 것은 사고자 하는 양과 팔고자 하는 양이 같은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봤었을 때 이게 뭐 20만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양쪽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지점을 찾아주면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쓸 때 도대체 어디에서 같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1,500원, 가격이 1,500원일 때는 수요량은 20만 개, 좀 싸니까 공급량은 12만 개로 약간 8만 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요. 2,000원 내려왔을 때는 18만 개와 14만 개, 또 차이가 발생하죠. 2,500원으로 형성된다면 만약에 2,500원으로 가격이 형성된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16만 개로 일치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이 바로 균형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정답은 3번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프 상에서도 균형을 찾을 줄 알아야겠지만 이렇게 표로 제시가 되었을 때도 균형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풀고 오늘 수업 거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너무 문제 쉽죠? 그나마 4번 문제가 좀 제일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문제 볼게요. 그래프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으로 골라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는 여기 이제 읽기 전에 한번 이걸 잠깐 볼게요. 이 균형 가격은 8,000원에 형성되어 있고 그때 거래량은 16만 개이구나.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약간 4,000원일 때와 12,000원일 때 요걸 지금 표시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만약에 가격이 12,000원일 때라면은 여기가 바로 초과 공급이 되겠죠. 공급이 더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가격 비싼 상태예요. 여기는
반대로 수요가 더 많을 테니까 초과 수요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우리가 인지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치킨, 여기 뭐 치킨 시장인가 봐요. 치킨 가격이 만약에 4,000원이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렇죠. 균형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사실 지금 이것도 또 마찬가지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이 균형보다 싸니까 수요가 늘어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냥 그래프만 보고 4,000원일 때는 이만큼이 초과 수요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니은 치킨 가격이 12,000원이면은 공급자는 20만 마리를 공급하고자 한다. 공급자는 치킨 가격이 12,000원일 때 20만 마리를 공급하고자 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디귿 특정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 이런 상태겠죠? 그럼 우린 뭐라고 하냐? 초과 수요라고 하는가?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초과 공급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리을 마지막 볼게요.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초과 공급은 이 상태인데요.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남은 치킨을 팔기 위해서 공급자 간의 경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치킨이 안 팔려. 치킨을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 치킨을 팔고자 하는 양은 많은데 치킨이 안 팔리네요. 그럼 어떻게 돼? 공급자들은 서로 싸워야겠죠. 그래서 치킨을 팔기 위해서 공급자 간 경쟁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이 정답이 맞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장 가격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 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은 아마 이 단어는 마스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복습을 해봤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 있는 친구들은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되고 선생님 학교 전화로 걸어줘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부는 항상 복습이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수업 끝나고 교과서 3분만 잠깐 훑어보면 그게 복습이에요. 따로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습니다.